홍콩 인구 750만 명, 그중 절반에 달하는 300만 명의 홍콩인이 영국인이 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무려 소득, 학력 증명 없이 영어만 잘하면 이주 가능합니다. 아니, 이렇게나 좋은 이민 상품이? 도대체 왜 영국은 홍콩에 이런 특혜를 주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와이즈맨 다니엘입니다. 격변의 홍콩은 현재 무서울 정도로 조용합니다. 민주화를 위해 시민들로 꽉 찼던 거리와 도로는 한산해졌고 시민운동을 이끌던 단체들과 정당도 해체하고 있습니다. 기업들도 비상입니다. 보도의 검열을 걱정하며 뉴욕타임즈 디지털부는 홍콩에서 한국으로 옮기기로 결정했습니다. 다른 글로벌 기업들도 핵시트로 홍콩을 떠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홍콩의 공실률은 15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죠. 홍콩 시민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 이유는 바로 지난 7월 1일부터 적용된 새로운 국가보안법. 홍콩 내 민주화 물결의 리더 격인 전 입법의원 네이선 러는 국가보안법이 적용된 직후 영국으로 망명했습니다. So I think for us, the international fronts on Hong Kong, on the groundwork, will be largely limited. And we need a public figure that could do the international advocacy work on an international level. So that's pretty much the impetus behind that move. And for me, leaving the place that I love, I grew up with, I spent most of my life in, is definitely a really difficult decision. But I think it is more than a personal choice. 실제로 홍콩 경찰은 민주진영 인물들을 기습 체포하고 있습니다. 우산혁명의 주역인 항민사조의 아그네스 초, 그리고 지오다노 회장이자 반중국 매체 창업자 지미 라이 등도 체포됐습니다. 이때 히어로처럼 등장한 영국. The enactment and imposition of this national security law constitutes a clear and serious breach of the Sino-British Joint Declaration. We made clear, Mr. Speaker, that if China continued down this path, we would introduce a new route for those with British national overseas status to enter the UK, granting them limited leave to remain with the ability to live and work in the UK and thereafter to apply for citizenship, and that is precisely what we will do. 영국 총리 보리선은 이 법이 실효되기 전부터 BNO 여권을 소지한 홍콩인들에게 영국 시민권을 부여할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소지자뿐만 아니라 그의 배우자, 18살 이하의 자녀도 포함한다고 했어요. 여기서 잠깐! BNO 여권이나 1997년 이전 출생한 홍콩인들에게 영국이 부여한 영국 해외 시민 여권으로 6개월 동안 영국 내에 무비자로 거주 가능한 여권입니다. 5년 동안 거주하면 영주권을 받을 수 있고 그 후 1년 뒤에는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BNO 여권을 소지한 홍콩인은 약 35만 명. 소지자의 가족과 과거 소지자까지 다 포함한다면 홍콩 국민 절반인 300만 명이 해당됩니다. 엑소더스, 즉 홍콩인들의 대탈출이 가능한 제도가 될 수 있죠. 역시 영국은 Manners makes man, 신사의 나라? 아니에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청나라 시절 청과 영국이 난징 조약을 체결하면서부터 홍콩은 영국의 식민지였어요. 그러다가 1997년 영국은 홍콩을 중국에 반환합니다. 하지만 영국과 중국은 홍콩 반환 협정이라는 약속을 하나 해요. 이 중 가장 주된 내용은 바로 일국 양제, 즉 한 나라 안에서 두 제재를 가진다. 그래서 중국은 홍콩의 특수한 제재를 인정하고 행정장관이라는 수장도 따로 두었죠. 더불어 홍콩은 중국과 달리 표현의 자유, 독립사법부를 보장받아
정체성을 훼손시키지 않도록 약속을 받았어요. 그럼 중국은 왜 이 약속을 지키지 않은 걸까요? 사실 처음부터 약속을 안 지킨 건 아니었어요. 반환 초반 중국은 홍콩의 독자적인 체제를 존중했습니다. 왜냐? 당시 중국은 홍콩이 필요했거든요. 특수한 체제 덕분에 홍콩은 국제적으로 자유로운 경제 시장으로 성장합니다. 국제적으로 특수 지위를 부여받아 무역과 투자 협정을 독립적으로 할 수 있었죠. 심지어 미국은 홍콩에 특별 지위를 부여해 미국산 수입품의 무관세 혜택을 주기도 합니다. 또한 홍콩은 금융시장의 중심으로 자리 잡았어요. 반면 당시 중국은 WTO 가입에 승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수출에 제한이 있었죠. 그래서 홍콩이 해결책이었습니다. 중국 제품을 홍콩에서 수출하기 위해 홍콩을 이용하자. 그러나 중국이 2001년 WTO에 가입하면서 더 이상 홍콩이 필요하지 않게 됐죠. 1997년 중국 무역의 절반이 홍콩을 거쳤지만 현재는 12%에 지나지 않습니다. 또한 현재 중국은 세계 금융시장을 상하이로 두고자 하는 목표가 있습니다. 홍콩이 중국의 라이벌 상대가 될 수 있는 거죠. 亚投行正式成立并开业，将有效增加亚洲地区基础设施投资，多渠道动员各种资源，特别是私营部门资金投入基础设施，推动区域互联互通和经济一体化的进程，也有利于改善亚洲发展中成员国的投资环境。 이후 중국은 홍콩 통치 체제를 새로 구성합니다. 국제적으로 공산당의 통치 비전이 서구권보다 더 좋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어 했죠. 이를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홍콩 재질 개선 프로젝트에 들어가려는 거예요. 자유를 찾기 위해 홍콩인들은 고향을 떠날 수밖에 없는 걸까요? 홍콩의 민주화 시위에 참여했던 주 시위자들은 Z세대입니다. 사실 19세부터 23세의 홍콩인들은 BNO 여권 소지자에 해당하지 않은 세대라 영국으로 떠날 수도 없어요. 그들이 그토록 열심히 민주주의를 외쳤던 건 홍콩을 사랑해서일 겁니다. 9월에 하기로 했던 한국으로 치면 국회의원 선거에 우산혁명의 주역인 조시아 웡이 후보 등록을 했습니다. 국가보안법이 시행된 지 2주도 안 된 상황에서 야권 후보를 정하는 예비선거에만 61만 명에 달하는 홍콩인들이 투표했죠. 입법 선거에 투표하기로 등록한 유권자의 13.8%에 해당하는 인원입니다. 그러나 홍콩 정부는 조시아 웡을 포함해서 12명의 민주진영 인사의 출마 자격을 박탈합니다. 심지어 입법의회 선거를 1년 이상 연기한다고 발표했죠. Compared to the threat of national security law or being extradited to China or kidnapped by national security agent, the price we pay right now is just a small piece of cake. We will continue our fight to overcome the fear and threat. 지난 7월 조시아 웡은 5.18 학생 시민군 문재학 열사 어머니와 영상통화로 서로의 안부를 물었어요.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을 원동력으로 삼아 다음 세대에 반복되지 않기 위해 홍콩의 싸움을 멈추지 않겠다고 말했죠. 레이슨 로는 또한 어제의 광주가 오늘의 홍콩이다 라는 메시지를 담은 조화를 보내며 한국의 연대와 지지를 요청했습니다. 과거의 한국과 닮아 있는 홍콩의 지금, 과연 우리는 홍콩에게서 한국의 지금을 볼 수 있을까요?